자,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화학연편. 자, 이제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그죠? 예, 그 수단은 G5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학년의 기업가 정신 고취와 인재 양성. 두 번째는 국가 R&D 혁신 생태계 조성. 세 번째는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이렇게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제 괜찮아요?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년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를 하고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자, 대학에서 계신 우리 국양총장님 좀 의견이 어떠세요? 저희가 정규 과목에 넣어서 가르치는 건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려. 그렇지 않고 그냥 정규 과목이 아니고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기술 창업을 하려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도 그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에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기업이 필요한 일들을 쭉 설명해주고 케이스 스터디 중심으로 가르쳐 주는 것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니드가 뭔지를 알고 니드부터 출발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이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의 경향이 안전한 직업을 택하려고 그러고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아주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공 사례도 많이 만들어 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이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대학의 교육 혁신과 핵심 인재 양성에 대해서 요구가 많죠, 그죠? 자, 기업에 계신 분들이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자, 산학년에서 기업가 정신 고취, 인재 양성 측면에서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세계의 0.5% 상위에 속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재 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똑똑해지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재 양성하면 인재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클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이것만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스스로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오너십을 주는 거하고, 첫 번째는 그러면 주식 다 줘야 돼요. 안 주면 동기유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적어 실전 경험들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1대1로 붙여서 키워주면 그거는 저절로 커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MZ 세대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동기유발과 힘이 자랄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인재 양성은 저절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회장님, 지금 사람들 뽑아놓고 보면은 어떻게 쓸만해요, 다들? 네, 기업들은 다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대학에서 바로 무슨 직업 소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원하는 교육만 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이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인재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좀 현장에서 보시기에? 저희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열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해나고자 하는 불길의 의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준비가 덜 돼 있어서 회사에서 2년, 3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또 중견기업에서 훈련을 시켜 놓으면 그 친구들이 또 다른 대기업으로 또 이전하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자꾸 채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어때요? 정부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중소기업이지만은 되게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제 대기업 가고 교수하고 정치령 가고,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좀 네, 그 부분을 뭐 저도 이제 대우를 최대한 좋게 하려고 하고요. 장관님 지금 산학년에서 보면은 고급 인력 특히 박사잖아요. 다 대학에만 몰려 있잖아요. 대부분이. 예. 근데 저렇게 기업으로도 좀 가야 되고 미국처럼. 예.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좀 고급 인재 양성 또 산학년에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업하고 또 그 이제 인재 양산 대학하고 사이에 하나의 그 인력 양성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데 뭐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자리 많이 만들려면 그쪽에 좋은 인력이 많이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 사이드에 고급 인력이 많이 가 있고 인더스트리 쪽에는 이제 부족한 형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더스트리가 갑자기 고급 인력을 채용하려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 있게 만들려면은 정부가 좀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일으켜서 기업이 어떻게 PhD 레벨의 고급 인력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독일은 중소기업에서 PhD 레벨의 그 인력을 채용하면은 보진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쪽에 균형 있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균형을 이루도록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형식 필요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스타트업에서는 병특 그 요원들 활용하는 것도 많이 도움 되잖아요. 어때요? 예, 저희 회사도 실제 병특으로 뭐 정부에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TO를 받아오는 건데 그래서 올해 신청하려고 보니까 좀 저희가 정신없다 보니까 초기라서 그래서 늦었고 내년에는 이제 TO를 받아서 좀 채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걸 계속 지금 막 줄이려고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떠세요, 현 사장님? 저는 어떻든 지금 병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국가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인재 양성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산업하고 지금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교육기관하고 어떤 미스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필요한 데는 지금 사람이 없고 또 어떤 데는 사람이 넘쳐서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산업과 교육이 좀 연계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좀 계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해 주는 것이 어떤 현재 문제를 최소화하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스매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스매치라는 건 공급자 쪽에서 공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수요자가 필요한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쓰면은 미스매치가 일어나질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출연연이 사실은 또 인재 양성에 또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UST라는 조직을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고 있고요. 특히 그 학생들의 강점은 실제 실험실에서 실험하면서 학위를 받았다는 것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로부터 이제 많은 지금 계속 정원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젊은 연구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결국은 과거보다는 지금 들어오는 연구자들의 모르겠어요. 저희 연구소 경우를 보면 한 10년 전, 15년 전에 들어오는 연구자들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연연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어떻게 심각해요? 하면 이너서클에 갈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러게 되면 또 하나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로 이제 이렇게 메뚜기처럼 가는 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문제는 굉장히 저희들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예 처음부터 대학원하고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인재를 대학원 시절부터 이제 짬을 해놓은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걸 말씀드리면 그 석사 연수생 제도가 있었어요. 2년 정도. 근데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연연에 와서 기업과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트 닥터 말고 포스트 마스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이 직원들이 들어오면 사실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AI도 데이터도 또 창업하려면 경영, 법 뭐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계속 그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지금 주변에 한남대하고는 오픈 클래스를 오픈해서 직원들이 가서 수업을 듣게 만들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경영이나 아니면 지적재산권 이런 쪽도 대학들과 클래스를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10조 이상 국가 R&D 기획 집행하고 있는 이 책임자신데 산학년에서 좀 기업가 정신 고치 또 인재 양성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일단 이제 기업가 정신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굉장히 오래전 2003년 4년 이때쯤 그 미국의 안식 학기를 간 적이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스탠포드를 갔었는데 그 보니까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연구재단 오기 전에 학교에 있었는데 학생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관심은 있는데 두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창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이런 교육을 알려주면 예를 들면 경영이든지 투자 유치든지 이런 수요 조사든지 이런 교육을 알려주면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조금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연구재단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영향이 많이 커졌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사고와 포용력 교육을 점점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자, 현장 연구자로서 볼 때 또 젊은 우리 학생들로 볼 때 어때요, 좀? 근데 뭐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데 그럼 내가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을 갖고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뭔가 이게 문화 생태계가 갖춰져 있느냐? 뭐 산학년에서 정말 기업가 정신을 고치를 좀 해야 된다, 좀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현실이 어떠냐 이거죠. 사실 창업에 대해서 되게 강조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두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창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은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지. 지금 우리가 창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산학년에서 기업가 정신은 창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이라니까요. 직원에게 오너십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옛날에는 정년이 보장이 됐고 성장 시기였기 때문에 회사에 무조건 충성하는 게 그 사람의 뭐 생계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충성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기술도 워낙 바뀌고 기업들도 기술을 재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분야로 바꾸지 않으면은 망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청년들도 당연히 회사가 날 발전시켜주는 나도 회사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회사가 나를 발전시켜주는 기분을 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 회사 얼마 못 가 망하겠구나 해서 이직을 준비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회사랑 저희랑 파트너 관계는 아니지만 오너십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서로 같이 회사와 직원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분을 가질 수 있게 여러 가지 직원 스스로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시간은 별로 없지만 우리 화학년 우리 연구자 얘기 한번 잠깐 들어. 우리 산학년 기업가 정신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예. 저는 지금 2돌 지난 아이가 있는데 사실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공공기관의 재직지만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 젊은 아이들 아니면 청년들이 너무 경쟁이 너무 심하다. 사실 창업을 하라고 권장은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배워온 게 기업가 정치는 이제 사실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를 일반 공공 교육을 받을 생각도 없고 대학교 보내서 그 등록금이나 이런 거 생각 없이 지금 제 아이가 벌써 용돈으로 받은 게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을 미리 지금 주식이나 펀드 쪽에다 넣어놓고 아이 명으로 이제 해놓고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스스로 뭔가 배워갈 수 있는 제가 이 공공기관에 이런 곳에서 이제 배웠지만 더 하고 싶었던 것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도전하시는 이런 것들을 제 아이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말 기업가 정신은 창업 아니에요. 기업가 정신하면 너무 창업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작년에 대학 10곳 다니면서 하고 올해 지금 출연년 시리즈로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정말 슈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을 갖고 내 업의 본질에 충실하는 거다. 연구원들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 잘하면은 임팩트인 연구하면 기업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기술 이전도 하고 또 옆에 투자사 찾아오면 창업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반응을 보였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국가 R&D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연연도 그렇고 많은 대학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하는 것들이 특히 최첨단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하려고 하면 잘해 1, 2년인데 우리나라 예산 시스템은 뭐 5년, 7년 정도를 예측해서 제안서를 내야지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국정과제에 지금 첫 번째가 R&D 시스템 개선이고 그 안에 지금 예산 확보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유연하고 뭐 신속한 예산 확보가 써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한 우리나라 R&D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사업화를 만약에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 이제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하고 그 기술을 이제 기업에 가져가서 그 상용화를 했을 때하고 보면은 갭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붕 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보완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기술 개발한 게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뭐 G10 다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G5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는 이제는 어떤 뭐 퍼스트 무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퍼스트 무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R&D 시스템은 아직도 이제 거기에 이제 못 따라가죠. 결국은 도전이 실패가 가능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제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과학 기술이 지금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을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역 소멸을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뭐 고령화가 진행되고 뭐 초저출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 결국은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NIS하고 결국은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RIS가 이제는 잘 조화된 그런 어떤 R&D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지금 현 시점에 정말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저는 이거는 지금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 R&D 생태계에서 또 IP 전략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 학년 TLO 파트에도 나와 계시던데, 그렇죠? 사실 우리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이쪽 기술 사업화 파트에 역량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게 사회적인 그냥 평가예요, 그죠? 좀 현실이 좀 어떻고 좀 어떻게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연구 먼저 그 다음에 사업화가 이후라는 그 기존에 이제 그 관념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출연연구소에서도 사업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이전에 사업화 전략과 계획을 어떻게 짜가는가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L들도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연구와 사업화가 동등하게 높은 품질로 균형을 맞춰서 이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대학이나 미국 공공연구소 이런 쪽 TLO 현황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거에 비춰서는 조금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잖아요. 어때요? 어떻게 좀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 있으세요? 기존에는 연구를 통해서 나온 특허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선진국을 보면 그 연구 성과 창출 이전에 어떻게 사업화가 잘 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연구 단계부터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 우리나라의 출연, 저희 화학원도 마찬가지로 연구 초기 단계부터 사업화를 고려한 전략을 세워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진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가 연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나오셨던데, 그죠? 어디 계세요? 중진국 입장에서 볼 때 쭉 이렇게 대학이나 출연연 다녀보니까 어때요? 우리 기술 기반 이 벤처 스타트업들 중진국에서 기대했던 만큼 어떻게 좀 임팩트 있는 기술들을 갖고 나와요? 저희가 지금 석영에서 하고 있는 이 기업가 정식 토크 콘서트 관련돼 가지고 지금 1차로 지금 키스트, 그다음에 애들이, 그다음 항우위원회에서 업체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차로 요번에 이제 저 생명연구원, 그다음에 요번에 오늘온 화학연구원, 그다음에 뭐 원자력연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2차로 해가 실제로 지금 투자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네네. 국가 R&D 혁신생태계 조성 아이디어 그 측면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창조적 파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쓰던 이 제도 가지고 안 돼요. 이 제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생태계죠. 연구비 지원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연구를 과제를 찾아내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주변 여건부터 다 바꾸고 우리 마음가짐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모방과 부분 혁신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곱이 넘어서 그야말로 창조적 파괴의 그런 이노베이션에 진입해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우리 미래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부도 바꿀 거 바꾸고 우리 연구자도 각오를 바꾸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장관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할 지금 기회가 있다. 네. 윤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번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어려운 얘기네요. 뭐 특별한 것보다 저는 연구원들이 진짜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그리고 진짜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이제 연예인도 세계 최고가 되고 또 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세계 최고 됐는데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 최고가 돼야 될 단계예요. 근데 못하는 것이 뭐냐? 이 과학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이 인프라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프라 다 새롭게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개선해 달라. 뭐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자, 이 측면에서는 어떤 분이 좋은 제안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기업가 정신을 갖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도 지금 부재하고 규제 이슈도 있고 출연료는 PBS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산학년에 부족한 IP 전략 이런 TLO 미흡이나 뭐 기타 아까 공공기관으로 묶임 거에 따라서 인력 정원이나 어떤 그런 인건비 어떤 인센티브도 제대로 못 주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채용 방식도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새 정부에서 싹 바꿔 나가야 되는데 어떠세요?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은 제 생각,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그 여태 지금까지 이제 뭐 모방을 했던 뭐 혁신을 했던 많은 기술들이 지금 이제 각 분야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된 것도 있고 사장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낱개를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안에 꿰가지고 보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융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각자의 그 전문 지식을 모으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신산업도 만들 수 있고, 그게 동력이 돼서 더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출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제 1960년대 출연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임무지향적인 연구를 해온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임무라는 게 계속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1960년 70년대 그랬다가 점점 이제 90년대 공기반 나서면서부터 이제 원천 기술 개발로 갔고, 최근에는 중소기업 지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왔던 결론들이 출연연이 잘한 게 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미중 패권 전개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과학기술이 정치나 외교의 어떤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이 이제 그런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최근에 과기부에서도 정해진 이제 그 전략기술이나 그러한 부분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출연연이 잘 대응을 해서 그러한 새로운 임무에 따르는 연구들을 잘 해 나가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 전략 기술도 보면은 우리가 반도체 뭐 얘기하지만 반도체 2차 전지, 5G, 6G, 디스플레이 이런 건 약간 선도형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면은 수소나 AI, 첨단 로봇, 사이버 보안 이건 경쟁형이거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양자, 뭐 우주, SMR 이런 건 우리가 추격형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 거는 반도체하고 OLED 디스플레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연에서 그런 국가 전략기술 연구에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 아니 정말 말뿐인 과학기술 강국가 아니에요? 우리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때는 말씀을 잘 하시다가 자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빼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슈는 항상 뒤쳐져 있고, 자기 이해를 위해서 전부 다 변호를 합니다.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백날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우연히 아주 쇼킹스러운 걸 하나 읽었는데, 뉴질랜드에서 펀딩 시스템을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연구재단 같은 걸 2개를 만들었어요. 1대5로 줍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뉴질랜드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보고 이 사람들이 못했다고 생각하면 5대1로 바꿔버립니다. 그 두 사람들한테.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제일 큰 원동력은 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정부가 결정하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거는 이 도저히 흐르는 그 올바른 생각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계속 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부는 모아서 상식적인 결정을 합니다. 미래는 상식적인 결정으로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금방 고광분 선임 기자님 쭉 말씀하신 그 종목들이 우린 가서 하면 3등, 5등, 7등 할 겁니다. 하나도 좋으니까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내놓는 방법 자체가 수소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양자 지금 어느 상태인 줄 아십니까? 이제 로템퍼쇼 슈퍼컨덕터로 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미국 내에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헬륨을 다루는 기술자가 동이 났습니다.
구글, IBM에서 전부 다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500,000 달러 주고 다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미국도 그러는데 우리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흉내만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민간이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도하려면 절대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데 우리 장 회장님, 유 회장님. 오늘 뭐 자율과 책임 또 변화 혁신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화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왔던 경험 이걸 토대로 뭐 구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젊은 MZ 세대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분들의 생각, 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융합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기술 선진국, 기술 강대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중요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해주고 그 안에서 산학연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그런 과학기술 육성해 나올 수 있다고 클러스터는 생각합니다. 군데군데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정상화돼서 제대로 되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산학년 간의 유기적인 어떤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기술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잠깐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저희 연구원 같으면 이제 화학 관련 기업들하고는 뭐 한 20개 정도 화학 관련 연구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기업들 수요나 뭐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학으로 단일화된 분야는 움직이고 있는데 서로 다른 분야, 반도체라 하더라도 소재, 장비,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꺼번에 돌아갈 때 이제 기술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 이제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화학연도 소재, 바이오 다 관련된 연구잖아요. 대학이나 출연연만큼은 어떤 연구자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IP를 갖고 있고 전부 다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알 수 있도록 좀 해놓고 거기서 개방형 혁신이 나도록 이런 생태계가 더 중요하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클러스터가 있어요. 듀퐁은 소재 회사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뭐 장비 회사들 다 오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 회사들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건 비공개고 자료를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우리 삼성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JSR에 들고 가서 1년 뒤에 실험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밀착된 그런 기술 교류회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듀퐁은 워낙 그 델라웨어 전체를 대표하니까 하는데 정부에도 그걸 많이 건의했었어요. 정부 주도로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산학연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학년의 유기적 협력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또 아까 사실 국양 총장님이 여기 지금 디지스 총장 하시기 전에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 이사장을 하셨거든요. 2019년에 저랑 같이 국제 포럼도 사흘짜리 크게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과학기술 강국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 동력을 확충할 거냐. 첫째는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거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정부가 관리하면 가능성 없습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니 커뮤니티는 30년 전 얘기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해야 시장이 너무 적어요. 저희도 전 세계의 마케팅 비용이 문제지 기술 배워야 할 문제가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창업을 못하냐? CTO는 하는데 CFO 할 줄 모르고 CEO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자기 기술만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팔릴 수 있도록 쉽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해야 되고 하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CTO만 하면 누군가 CFO, CEO에서 돈 벌어주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뭐 그 두 가지만 일단 좀 하더라도 일단 전 세계 그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의 뭐 전문가들이 해주던가 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장기 제작하지만 장기에 200가지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5가지도 안 돼요. 그럼 195개 누가 하느냐?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 지성인데 그래서 구글하고 지금 저희가 저걸 했어요.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우리의 플랫폼을 해서 한국의 의사든 세계의 의사든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장 회장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시고. 예. 그리고 이 사장님 지금 우리 30조 국가 R&D에서 국제 공동 R&D가 한 2점 몇 % 되죠 지금. 그렇죠. 저는 항상 이걸 5%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시장도 글로벌하게 보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좀 어떻습니까? 한미 간의 과학기술 동맹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기술 패권 시대에.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만 쳐다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협업도 대한민국 안에서만의 협업 갖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국제적인 협업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공동 연구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 연구가 아주 중요하고요. 저는 이번에 허준희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면 공동 연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융합 연구 얘기를 했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그 공동 연구랑 융합 연구가 핵심 같고 그런데 국내에서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벌써 거의 제한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굉장히 많고 연구재단도 나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지금 현재 아까 언급하신 것 같은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제안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 있는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과학기술 강국 만들어서 미래 성장 동력 확충할 거냐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고 왜냐하면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다운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그 우리 이 저성장일수록 더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성장을 다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그동안 많이 했는데 뭐 말뿐인 과학기술 강국이고 참 답답해요. 86년에 한국화학연구원 들어와서 이제 올해 정년합니다. 하기 전에 그 창업 준비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대단하시네요. 바라는 건 뭐냐면요. 연구원들이 쉽게 창업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는 풍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사업 시작했다가 뭐 잘 안 된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젊은 사람들이 하나의 커다란 게임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원들이 창업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평생 연구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재정도 그리고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이 머리가 뽀개집니다. 진짜. 이런 것들을 아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신다면 창의적인 연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요새 창업 굉장히 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템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창업할 아이템이 없더라는 거죠.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게 본인의 하나의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내가 기술력이 있으면은 뭐 하죠.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하니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구의 시작 아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선진국 들어가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창업 겸직 3년, 창업 휴직까지 6년 해주는 것도 사실은 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좀 더 좀 자유롭게 좀 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장관님 종합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성장 동력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기업이에요. 기업이 잘 돼야지 그것이 이제 성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대학이나 연구소의 퍼블릭 사이드에 세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가지고 기업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왜 연구소가 나가서 비즈니스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연구소 보면은
연구리 가장 민감한 게 유행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유행인데 미국에서 이거 하면 뭐 우리도 이거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업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의 그 밑거름을 만들 건지 이걸 가지고 과제부터 찾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업하고 연구소, 대학이 같이 앉아서 항상 많은 대화를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누가 해줄 것이냐? 정부가 촉진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생태계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모여서 좀 얘기 좀 해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성장 동력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요.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 반 이상이 지금 루이스 전환에서 낙오가 되고 있어요. 그쪽을 생각 안 하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끌어서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 연구소들이 해야 할 의무 중에 또 하나예요. 우리나라 33,000개 지금 벤처가 있거든요. 더 만들 것 생각하기 전에 이 33,000개가 세계에서 인류가 되게 만들어라. 지금 지금 삼성이 지금 상당히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서 이제 잘 나가고 있지만 화무 11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또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개미 군단 10만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 벤처들이에요. 한 기업이 3사람씩만 고용을 늘리면 1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성장 동력이지. 맞습니다. 지금 뭐 다른 게 없어요. 장관님의 이 정말 이 국가 발전을 위한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3시간 4시간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시고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참 기대를 해보면서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화학연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